자, 요즘에 맨날 신고가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고가의 부동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팔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파는 이유를 다른 이유로 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오래 겪어온 사람들은 계속 제가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오버슈팅이다. 예.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신규 가입자가 4월에는 2배 이상 늘었다. 4월이면 집값 막 올라간다고 부추길 때 아니에요. 2월에 오쏘공 나왔고 3월에 규제했는데 4월에 규제하니까 더 오른다. 이 여론 만들어가지고 더 올리던 중인데 그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은퇴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것 때문이다. 근데 주택연금 줄어들 땐 뭐라 그래요? 주택연금 막 해지한 사람들 늘어날 때 은퇴자들이 살림살이가 괜찮아서 그랬다가 아니라 집값 올라가니까 해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집값이 떨어질 것을 알고 먼저 움직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기 전에 새가 낮게 날고 그런 것처럼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더라. 주택연금 해지하면 집값이 올라가서 그렇고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은 집값이랑은 무관하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집값이 고점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세대는 보통 어느 정도 나이대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부동산 불패 심리가 가장 강한 세대였죠. 그거를 가장 경험을 많이 했고, 근데도 떨어질 땐 떨어진다는 걸 알고 이쯤 되면 고점이다, 고점에 가깝다, 이런 것들 오버슈팅 될 때 또 분명히 떨어져야 맞는데 오르니까 생각을 하죠. 내가 모르는 시장이 있나? 그렇지만 그것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해도 너무했다, 더 오르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택연금 가입을 하는 거죠.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택연금 가입하겠어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주택연금 가입뿐만이 아니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노후 자금 마련과 증여 상속을 위한 매도 때문이다. 이런 언론들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기사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다. 언론이 자꾸 세뇌시키려고 한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매도를 한다는 소리는요, 여기서 더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아무리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보유한 집합 건물 매도 비율이 20년까지 보유를 했으면은 30년, 40년 더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 때도 안 팔았던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차익을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낸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대비로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왜? 고령자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답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노인민원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죠. 왜 노인민원이 심각하겠어요? 자산이 다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욕을 많이 하죠.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수시 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 왜? 공시가격 제도로 하게 되면은 투기하는 사람들은 유리하죠. 집값 대비로 공시가격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현실화 시킨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고 하는 걸 가지고 반대하는 미친 나라인데, 집값에 맞게 세금을 내라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공정가액 비율이니 뭐니 이거저거 해가지고 거의 뭐 시세 대비 5, 60%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반대로 노인분들은 어때요? 내가 실거주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나는 이만큼 낼 것을 생각하고 샀는데 집값이 막 급등하는데 나는 삶의 터전이 이미 여기야. 이사 가기 싫어. 근데 세금이 계속 늘어요, 보유세가.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노인들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났죠. 전체 취업자 수보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저들이 먹고 살기 팍팍해서 주택연금을 하고 먹고 살기 팍팍해서 집을 매도를 한다?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집값이 고점에 가까우니까 주택연금 드는 거고 집값이 고점에 가까우니까 매도해서 차익을 남기는 거다. 저런 부동산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은 팔고 있는데 영끌하는 사람들 계속 부추기려고 신고가니 뭐니, 신고가 나오는 것만 찍어서 그렇죠. 신저가도 나오기도 하죠. 또 실질적으로 여기 대출 퍼줘서 나온 거고, 대출 퍼줘서 집값을 부양하는 시장은 노년층부터 중장년층의 부담을 30대 영끌한테 떠넘긴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기 바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 주전세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니까 팔고 세입자로 거주한다. 그래서 주인 전세가 재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주인 전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집인데 상대방이 돈이 한 10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15억 놓고 갭 투기하고 싶은데 15억에 전세가 안 맞춰져. 전세 시세가 한 12억 정도밖에 안 돼. 이 사람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12억 집에 15억 들어가는 건 손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매수자를 찾기 마련이죠. 파는 사람은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파는 거고, 충분히 차익 봤다고 생각하고 파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 신고가 찍고 산다라고 하면 다른 매수자를 찾기 마련인데 빨리 팔아야 된다. 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15억이라도 전세를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자금에 맞춰주는 거. 이게 주인 전세예요. 근데 어딜 중심으로 들고 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여기가 거품이 제일 많이 껴죠. 근데 주인 전세 거래는 일반적인 갭 투자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값 상승기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서둘러 구입하려는 매수자. 이게 이해관계다. 아니요. 손해보는 쪽이 매수자가 손해를 더 많이 봐요. 현재 시세로 따진다면 매도자가 손해를 많이 봐요. 갭 투자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서둘러 구입하려는 매수자가 아니라 서둘러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집을 살려는 매수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값 상승기에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 상승기에 주인 전세 나와가지고 주인 전세 나온다는 거는 집값이 상승할 징조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주인 전세가 성행하던 시기를 보면은 2021년 중순이었죠. 강남 등 집값 거품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때도 집값 인상 불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씨는 개뿔, 집값 인상 불신이었죠. 사람들이. 이 이후부터 7월에 DSR 1단계 들어갔죠. 8월에 총량 규제 들어갔죠. 거래량 박살났죠. 그러면서 팔지도 못하고 있다가 2022년에 붕괴 왔었죠. 주전세가 설친다는 것은 집값 상승기라는 징조예요? 아니면 집값이 고점에 다 왔다는 징조예요? 그렇죠.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징조예요. 내가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보다 높게 들어가서라도 빨리 팔고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게 정설이죠. 즉 고점에 팔고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줄 수요들은 많이 늘어나냐? 맨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온다. 청년층은 서울로 올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아니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보다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보다 소득이 더 오른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받는 월급이 물가보다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주거비까지 부담을 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 사람이 계속 몰려온다? 그래서 2030들이 전월세 사라지고 30대 영끌족들이 집 사준다? 지금 귀촌하고 있습니다. 자, 귀촌은 농촌에 내려가서 농업 아니에요.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귀촌 가구가 전년보다 4%가 늘어났다. 서울 수도권으로만 몰린다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귀촌을 한 것이냐? 전입사유 1순위가 직업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직업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집 때문에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의 급여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으로 떠나는데, 아예 저기 지방까지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방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서울 수도권 어느 정도 가까운 경기 화성이나 충남 아산 이런 데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남양주와 청주, 그 다음에 좀 멀리 가는 게 포항인데, 그 귀촌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압도적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서울 집값 올라간다. 근데 서울에 늘어나는 1인 가구는 실질적으로 가구 분할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리고 고시형 같은 데다가 위장 전입하죠. 분양받으려고. 서울 수도권은 뜬다고 하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주지는 1인 가구는 귀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3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그 다음이다. 50대, 60대가 은퇴 가까워지니까 평안하게 살려고 갈 수 있겠지만 30대, 20대가 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계속 들어오고 2030 1인 가구 늘어나고 서울 수도권에 집값 올라가는 곳들은 계속 그들이 받아줄 거고, 미래 수요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있고 노년층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장단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올라간 이유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상승장 초입에 들어섰고 베이비 부모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상황인데 주택연금 가입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하는 신규 아파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물이죠. 매물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란 소리예요. 지금이야 아직 호가 버티고 있는 거지만 거기서 딱 균열 나기 시작하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균열이 나기 딱 좋죠. 제가 지금 7월부터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한다든가 전세 DSR, 정책대출 DSR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주담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원래 금융당국에서 이미 시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시행 안 하고 버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는 거 그때 심리에 맞춰가지고 같이 적용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 붕괴 트리거가 터지는 거다. 근데 문제는 대출 총량 규제랑 다르게 위험 가중치 상향이나 DSR 확대는요. 이거는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량 규제는 내년 되면 풀리겠지. 내년 돼도 안 풀리는 규제들이다. 규제가 아니라 그게 뉴 노멀이 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